자,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회로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부 회로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박스 안이 디지털 입력 모듈의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리미트 스위치라든가 또는 푸시 버튼 스위치를 연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외부 전원을 연결을 하고 그 스위치를 통해서 전기를 이렇게 인가를 했을 때 이게 이제 PLC의 입력부에 단자대입니다. 단자대 이렇게 이 스위치를 연결을 하겠죠. 연결을 했을 때 결국 이 회로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흘러가서 이 내부의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여기 이제 콤 단자라고 합니다. 이 콤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로가 하나의 폐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동작 표시등이 이렇게 LED가 이렇게 딱 들어오고요. 이 내부에 있는 중요한 소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소자입니다. 이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소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 외부 회로와 그 다음에 이 PLC 내부의 회로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절연시켜주는 그런 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발광 다이오드에 의해서 빛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 빛에 의해서 이 빛을 감지하는 포토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해서 지금 하이 상태구나, 로우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내부 회로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토커플러는 결국 이 내부에서 이렇게 빛으로 신호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외부 회로와 내부 회로를 서로 분리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포토커플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용 출력 회로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포토커플러 이런 회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부 회로는 산업 현장에서는 보통 DC 24V 회로를 사용을 하고요. 내부 회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TTL이라고 하는 5V 회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디지털 입력부에 해당하는 회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출력의 형태를 보게 되면 PLC의 디지털 출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트랜지스터, TR 출력 타입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릴레이 출력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TR 출력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회로를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회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출력 신호가 이렇게 아까 봤던 포트커플러라고 하는 소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외부 신호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신호로 연결이 될 때 실제적으로 외부 어떤 그 부하를 연결하는 어떤 구동 회로가 이렇게 이제 TR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동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TR 출력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릴레이 출력 타입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외부로 포토커플러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것은 똑같지만 이렇게 이제 릴레이에 의해서 요 접점까지 포함하는 거죠. 요 릴레이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어떤 부하가 큰 어떤 소자들을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릴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쓸 때의 장점은 외부 부하가 큰 부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릴레이가 뭐 1A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은 뭐 한 3A 정도까지도 허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교적 큰 솔레노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연결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TR 출력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0.1A 또는 큰 것도 0.5A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맥스 값이.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좀 어떤 용량이 큰 어떤 솔 밸브라든가 어떤 용량이 큰 어떤 부하들을 연결을 할 때 이걸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TR이 뭐 타버린다거나 또는 이제 외부 부하를 구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외부의 부하가 뭐냐에 따라서 TR을 쓸 것인지 릴레이를 쓸 것인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TR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소자입니다.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자와 이 릴레이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접점 회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유접점 타입의 접점과
반도체의 무접점의 차이는 온오프가 되는 이 시간, 온오프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빈번하게 또는 빠르게 온오프가 반복이 되는 회로에서는 이렇게 이제 TR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릴레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게 온오프가 되다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또 기계적인 접점이기 때문에 수명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하의 종류 또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TR 타입을 쓸 것인지 릴레이 타입을 쓸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PLC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 PLC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분들은 이걸 이제 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레더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 단어 레더라고 하는 것에서 왔어요. 이 레더는 사다리를 의미를 하죠. 사다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레더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PLC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이고 있는 회로가 이제 IC 기반의 전기 회로인데 이 전기 회로가 이 릴레이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동작이 되는 이 회로였어요. 이 회로를 이렇게 세워서 세워 놓다 보니까 마치 사다리를 보는 것처럼 사다리의 회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레더, 사다리 회로, 레더 다이어그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로 사용하던 것들, 실제 전기 회로에서의 릴레이로 사용하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괄호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코일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하지만 외부 회로에서 릴레이로 사용하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릴레이에 의한 접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접점들, 그죠? 접점들이 있는데 이 접점들은 우리가 PLC 회로에서는 이렇게 생긴 접점, 이걸 이제 우리가 A 접점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생긴 접점은 B 접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B 접점. 그래서 이렇게 A 접점과 B 접점 그리고 코일 이렇게 이런 기호들을 이용을 해서 전기 회로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뭐 어떤 타이머라든가 카운터 같은 것들을 외부 실제 하드웨어 카운터와 타이머를 사용했다면 PLC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타이머와 카운터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PLC를 작성을 할 때 레더라는 것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PLC 프로그램은 국제 규격으로는 IC 61231-3이라고 하는 규격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레더 또 시퀀셜 펑션 차트라고 하는 SFC, 그다음에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FBD, 인스트럭션 리스트라고 하는 IL, 스트럭처 텍스트라고 하는 ST 이와 같은 언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요 세 가지는 다 그래피컬하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가지는 텍스트 기반의 언어입니다. 텍스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C 프로그램 작성하듯이 그렇게 텍스트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더는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 오는 그런 PLC 프로그램 언어가 바로 이 레더가 될 거고요. SFC는 마치 플로우차트하고 유사합니다. 플로우차트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트랜지션과 액션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이걸 우리 SFC라고 얘기를 하고요.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은 펑션 블록 기반으로 해서 입력과 출력으로 이렇게 이제 회로를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IL은 과거에 우리 명령어 리스트 기반이라고 해서 이제 어셈블리 언어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 텍스트는 이거는 이제 우리 C 언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if then else 이런 구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 자동화 현장에서는 레더가 PLC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 프로그래밍 작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 실제로 연산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 자, 외부에 이렇게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를 PLC에다 연결을 했다. 그러면 PLC의 입력부에는 정해진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은 0.0, 두 번째 입력은 뭐 0.1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력부도 출력부에 0.0, 뭐 0.1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입력 단자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니까 i 0.0 물론 이제 이 방식은 PLC 메이커마다 다 다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지멘스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멘스는 i라고 입력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i 0.0 그 다음에 i 0.1이 각각을 나타내는 지금 이제 어드레스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지멘스에서는 Q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Q 0.0, Q 0.1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레더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자, 외부 신호가 이렇게 0.0, 즉 첫 번째 푸시 버튼이 들어오거나 두 번째 푸시 버튼이 들어오면 Q 0.0에 연결된 램프를 온 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얘를 누르거나 얘를 누르게 되면 0.0이 온이 돼서 이 램프가 이렇게 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Q 0.0이 아니라면 B 접점을 사용했어요. Q 0.0이 아니라면, 즉 Q 0.0이 오프라면 Q 0.1을 온 시켜라.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서로 반대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AND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OR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로직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기호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일의 접점을 내가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릴레이를 사용한다면 그 릴레이가 가지고 있는 실제 물리적인 접점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여기서의 코일 접점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접점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동일하게 이 접점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리되는 방식은 어떤 주기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가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스캔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스캔이 동작하는 방식은 입력이 다 들어오게 되면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 입력을 쭉 상태를 판별을 해서 그 입력의 상태들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력의 상태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는 입력 이미지, 입력부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출력부의 이미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제 한 스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은 돌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정주기로 돌리기도 하고요. 정주기로. 예를 들어서 뭐 10ms다. 10ms에 한 번씩 이렇게 돌리는 정주기 프로그램의 방식을 쓰기도 하고 또 가변주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가변주기.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되는데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가 변경이 되는 거죠. 즉 프로그램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이 간단하면 훨씬 빠르게 이게 실행이 될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이 엄청 많다 그러면 훨씬 더 이것이 한 스캔에 이루어지는 주기가 길어지겠죠. 그런 이제 가변주기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한번 돌아서 입력에 대한 출력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PLC를 쓸 때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HMI인데 여기서는 이제 HMI를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자면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이 PLC의 여러
상태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주고 또 상태를 보기 위해서 스위치와 램프를 많이 사용했어요. 스위치 램프를 이용해서 뭐 시작 신호 또는 뭐 정지 신호, 기동 자동, 수동 이런 어떤 모드 신호, 그 다음에 또 PLC가 가지는 어떤 여러 상태들을 램프를 이용해서 또는 뭐 FND라고 하는 숫자 표시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입력과 실제 출력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연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입력과 많은 출력을 필요로 하고 또 오퍼레이팅 판넬의 크기도 커지고 그랬죠. 배선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HMI 터치 패널이라고 하는 이런 기기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HMI 터치 판넬을 이용을 해서 푸시 버튼이라든가 여러 PLC의 상태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연결도 실제 I/O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뭐 RS232라든가 뭐 422 뭐 이런 것들 485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배선도 깔끔해지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 HMI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다 PLC와 함께 이렇게 이제 HMI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PLC들 메이커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뭐 지멘스, 또 미국 아메리카 쪽을 대표하는 로코웰 오토메이션의 뭐 과거부터 이제 사용되어 오던 브랜드가 이제 알렌 브래들리 AB라고 하는 이런 메이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 또 일본 쪽에서는 뭐 미쯔비시라든가 뭐 또 뒤쪽에 보면은 뭐 옴논 뭐 이런 메이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LS 산전이 있죠. 과거에 뭐 삼성도 했었지만 뭐 지금은 삼성은 하진 않고 지금은 국내에서는 그래도 대표적 기업이 LS 산전, 지금 뭐 LS 전기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PLC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PLC들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만들어 놓은 그런 통신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강좌에서 설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 링크를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요 통신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통신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다 통틀어서 필드 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드 버스, 현장에서 사용하는 통신 방식이다라고 해서 필드 버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C 기반 중에서 PC 기반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C 기반에 대한 부분도 PC 베이스드 컨트롤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PC 기반 제어로 이렇게 이제 백오프라고 하는 독일 회사,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통신 방식은 이제 또 이더캣이라고 하는 통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자동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신 이더넷, 산업용 이더넷 기반의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LC 기술 동향을 좀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PLC 기술 동향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 개발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PLC 프로그램 따로 하고 또 모션 제어 따로 하고 무슨 뭐 통신 관련 뭐 따로 하고 이렇게 이제 HMI 또 따로 하고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다 작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들을 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합 개발 환경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언어의 표준화.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이 PLC 프로그램 언어는 IC 61131 파트 3에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 PLC 메이커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좀 서로 다르게 이 프로그램 방식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규격화된 PLC 프로그램 언어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메이커가 다 이렇게
한 번에 뭐 다 바꾸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국제 표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국제 표준 언어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한번 살펴본다면 PLC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더넷과 OPC UA라고 하는 건데, 이 이더넷,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우리 산업용 이더넷, 인더스트리얼 이더넷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더넷 기반의 통신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통신, 물리적인 연결이 이 이더넷으로 가지만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메이커들마다 벤더마다 다 서로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편함들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이제 OPC UA라고 하는 통신 방식이 또 발표가 되고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PC UA가 PLC들마다 이제는 지원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과거에는 이 사실 OPC 기술의 어떤 특정, 뭐 어떤 스카다라든가 HMI와 관련된 특정한 부분에서만 사용되어져 왔다면, 이제는 PLC와 그다음에 이제 IT 기반의 어떤 시스템들이 연동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표준으로서 이 OPC UA가 거의 대부분 다 표준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PC UA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강좌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해서 막 얘기가 되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도 IT 영역의 어떤 주요한 어떤 항목이었죠. 그래서 사실 자동화 분야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굳이 관심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점점점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또 이 IT 시스템과의 융합이 중요해지면서 PLC에서도 이렇게 IT와 연결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PLC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또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찐 기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개론들, 그리고 전반적인 큰 흐름들, 이런 것들만 우선 여기서 좀 소개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